부동산 재테크 길로 인도하는 김승래입니다. 현재 저는 단국대 정책경영대학원의 교수로 재직 중이고 또 여러분들에게 부동산에 관련되는 강의를 계속 진행해 온 게 한 15년 넘게 부동산 관련 경매 강의, 또 그 다음에 자산관리, 정책경영대학원 자산관리학과에서 부동산 관련 강의를 15년 넘게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2교시 강의는 부동산의 경매 절차를 계속해서 강의해 나가겠습니다. 2장 부동산 경매 절차 개관. 1교시에는 부동산 경매하는 접근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서론으로. 그러면 이 표에서 보듯이 부동산 경매 절차는 조금 절차상으로는 복잡해 보이죠. 일단 표를 봐도 머리가 좀 아파 보이네요. 어쨌든 이런 절차는 한두 번 입찰해 보시면 자연스럽고 내 몸에 꼭 맞는 그런 옷이 되죠. 그래서 소유권을 기초로 해서 부동산에 소유권자가 있겠죠. 그 다음에 소유권자 겸 채무자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동산을 담보로 하든 또는 어떤 대출을 신용대출 같은 걸 받았는데 그 내 부동산에 근저당을 해서 임의경매를 당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자금을 여러 곳에 은행 같은 데서 빌려서 사업자금을 냈는데 내가 내 이름으로 돼 있는 소유권에 대한 경매 신청, 이른바 강제 경매 신청이 되겠죠. 대표적인 게 차용증을 판결문을 받아서 그 판결문, 판결정본 플러스 확정 판결 증명원, 송달 증명원 이런 걸 붙인 걸 집행권원, 강제 집행하는 문서, 그걸 기초로 하는 걸 강제 경매라고 하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3 내지 6개월 경매 신청을 접수하면 3개월 내지 6개월, 채권자 돈을 빌려준 자가 강제 경매 신청, 소송 사건이라고 써놨죠. 또 저당권, 은행이 돈을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해냈다가 임의경매, 이런 걸 신청사건, 임의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그래 강제경매와 임의경매로 나누어 있죠. 그래 경매 개시결정 보통 신청하고 한 3일 내지 이틀 내에 개시결정이 떨어지면 압류가 이루어지죠. 등기부를 떼어보면 갑구에 몇 월 며칠 임의경매, 강제경매 이렇게 써놨죠. 접수번호가 있고. 그래서 경매 개시는 등기부를 떼어보면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경매 개시 결정이 떨어지면 부동산에 대한 현황조사, 즉 집행관에게 명령을 하고 집행법원이 또 거기 감정평가사들에게는 그 부동산의 공적 가격 어느 정도 값어치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최저경매가를 정하기 때문에 1개월 내에 감정평가를 해서 보고하라. 그게 보통 경매 개시결정 떨어지고 3개월 내지 6개월 정도가 매각 준비기간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매각 준비기간이 떨어지고 나선 그 다음에 6개월 정도 지나면은, 그래서 우리가 대법원 사이트에서 경매 물건을 볼 수 있는 건 보통 현황조사가 끝나고 감정평가가 끝나서 그 감정평가서가 집행법원에 도착하면 한 3개월에서 4개월 되거든요. 그때쯤 되면은 이제 대법원 사이트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입찰 공고를 하죠. 그래서 일간지에다가 한 번 정도 공고를 하게끔 돼 있고, 또 대법원 사이트에 올려놔서 그 부동산 경매에 물건 검색을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한 6개월쯤 되면은 최초의 첫 번째 매각기일이 결정되죠. 그래서 그날 지정된 법정에서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정도 하고 11시 이후부터 개찰에 들어가죠. 그래서 그날 최고가 쓴 자, 그래서 최저가, 가령 5억이라고 나온 아파트였다면 5억 이상 쓴 중에 최고가, 그래서 4대1이었는데 5억 2천만 원 쓴 사람, 5억 1천만 원, 5억 원, 5억 100만 원 이렇다면은 5억 2천만 원 쓴 사람이 최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고 그날 집행관이 호창하죠. 오늘 몇 번 물건은 그 서울에 사시는 지마무개, 천안에 사시는 무슨 동에 사시는 이하무개가 5억 2천만 원을 기재해서 최고가 신고인으로
선고합니다. 그래 방명이 두드리고 그 다음 물건 넘어가죠. 그러면 그 사람 보증금은 그대로 보관하고 있고 나머지 3명분은 그 자리에서 옆으로 가면은 접수증과 함께 바로 자기 입찰 봉투에 보증금을 돌려드리죠. 그래서 이제 매각 기일날 최고가 매수인이 있다면 만일에 한 명도 응찰하지 않으면 이걸 유찰했다고 해서 다음 기일 보통 한 달 후죠. 1개월 후에 다시 재매각이 나와요. 그래서 일주일 후쯤 지나면 최고가 매수인에 대한 절차 법적 검토를 일주일 정도 하죠. 집행법원의 사법보좌관이. 그래서 매각 허가 결정이 일주일 후 그 당일날쯤에 떨어져요. 그래 가령 9월 7일날 했다면 14일날 오전쯤에 매각 허가 결정을 하고 오후에는 전화하면은 확인해 볼 수 있고 직접 갈 필요는 없죠. 또 낙찰로 바로 대출 신청 같은 걸 하고 또 매각 허가가 확정이 돼 버리면 대금 지급기한 통지서. 그래서 매각 허가 결정 일주일에 떨어지면은 한 4, 5일 후쯤 되면은 대금 지급 10%의 보증금 뺀 나머지 가령 5억 2천이고 10%로 500만 원 넣었다면 5억 1,500만 원이 남은 거죠. 그 잔금을 한 달 정도의 기일을 주죠. 30일. 그 내에 납입하라. 그래 납입 계좌가 되게 신한은행 뭐 이제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 집행법원에 계좌를 보내줘요. 그럼 그 마지막 날까지 말일까지는 넣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잔금이 납입되는 순간 소유권은 취득하는 거예요. 등기는 나중에 이제 납입 증명을 가지고 촉탁 등기를 하면 되죠. 그 경매를 다뤘던 담당계에다가 잔금 완납 증명 이런 걸 띄울 수도 있고 또 전화로 하면 돼요. 몇 월 며칠 사건 번호 몇 번에 오늘 단금 다 넣었으면 또 전화 안 해도 한 하루 지나면은 다 확인하니까 납입자금 대금을 확인해서 그 납입한 날 소유권을 즉시 취득하고 나중에 이제 촉탁 등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근저당권이 4건이 있었다 그러면 그 4건에 대한 말소 신청을 해요. 형식적으로.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서식을 써서 넣어야 되고 법무사나 컨설팅 하는 사람들이 하기도 하고 본인들이 직접 해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촉탁 등기를 하게 되면은 한 일주일쯤 경과되면은 그 관할 등기소에서 그 아까 말소 기준 권리 후순위로 있는 그런 권리는 싹 지워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잔금이 들어오면은 그때 그 집행법원 담당 경매계는 배당표를 보통 한 달 내에 만들고 배당 기일을 1개월 내에는 잡죠. 한 2, 3주 정도 지나면은 그래서 이해관계인들에게 배당 기일 통지를 해요. 그래서 배당 예비표 그걸 가져가고 또 그다음에 배당 기일 날 이해할 사람들은 법정에 나가셔야 되고 거기서 손들고 이의 신청하고 일주일 내에 배당 이의소를 제기하고 접수증을 그 경매계에다 제출해야 돼요. 그래야만 이의한 게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리고 배당 그날 원의 표에 이의가 없거나 또 이의가 조금 있더라도 그것만 이제 공탁하고 나머지는 배당표를 확정하는 게 배당기일 그날 확정을 해버리죠. 그리고 그 배당기일이 확정되면은 각각 요즘에는 다 계좌 신청을 받아서 계좌로 그 다음 날이나 일주일 내에는 전부 입금이 완료돼요. 또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받고 싶으면 거기서 배당표 확정된 그 출급표를 작성해줘요. 그럼 그걸 갖고 은행에 가면은 돈을 받을 수 있죠. 자기의 배당금. 그 다음에 이제 명도, 인도명령. 그래 지금 이제 민사집행법이 2003년도 제정돼서 시행됐는데 거기에는 인도명령 제도가 들어와서 즉 빠른 간이 집행 절차라고 보시면 돼요. 명도 소송을 하면 재판이기 때문에 3개월, 6개월 막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런데 인도명령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낙찰자가 대금 완납했고 또 인도명령 신청을 집행법원에 내면 법적 하자가 없는 한 인도명령은 일주일에서 열흘 내에 떨어져요. 그러면 채무자에게 점유자에게도 가고 신청한 채권자 매수인에게도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인도명령은 간단한 인도 절차다. 소송 절차다. 그리고 인도명령은 3개월 내에 신청해야 되는데 인도명령 기간이 지났거나 또 적법한
점유자, 지상권자라든가 또 유치권자 이런 자들은 자기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명도 소송으로 가서 일반 소송으로 해서 최소한 6개월은 넘어야 소송 1심이 종결돼요. 네, 그래서 인도명령 결정 6개월이죠. 6개월 안에 못할 경우는 명도 소송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그걸 다 넘겨받으면 그 인도명령을 해도 점유자가 안 나가면 집행관 사무실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명도 절차를 강제로 그럼 전부 물건 같은 걸 제3관 보관 장소다 보관하고 강제적으로 거기를 이제 시건장치를 풀어서 잠금장치를 풀어서 들어갈 수 있게 해줘. 그래 마지막에 부동산 인도를 하게 되면 끝이다. 이게 큰 절차예요. 제가 간단하게 한 10분에 걸쳐 설명했지만 이거를 한 학기 동안 배우신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부동산 경매 신청부터 요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셔요. 법원 경매 개시 결정, 배당 요구 종기. 요 배당 요구 종기는 뭐냐면은 경매가 접수되면은 2달 내지 3개월, 즉 첫째 경매기일 들어가기 전까지 배당 요구 이해관계인이나 채권자들은 배당 요구 기간 종기, 배당 요구 신청 기간 끝날 때까지, 그래서 보통 2개월이거든요. 가령 9월 7일 날 경매가 접수됐다면 11월 7일까지 각각 배당 요구하라고 그 집행법원 경매를 접수받은 법원은 통지를 해줘요. 그래서 임차인들이라든가 또 이런, 그런데 당연 배당권자인 등기부상 물건으로 있는 자는 굳이 배당 요구를 안 해도 당연 배당권자이기 때문에 되지만,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게 주택임대차나 상가임대차의 소액 보증금자, 그렇죠? 지금 천안시 기준으로는 6천만 원인가요? 6,500만 원 이하의 4천만 원, 4천만 원 이하죠. 4천만 원 이하의 1,700만 원까지가 주택 소액보증금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다 배당 요구 끝날 때까지는 권리 신청을 해야 돼. 그래서 법원에 가시면 간단한 양식의 권리 신고 및 배당 요구 신청서가 있어요. 거기에 그래서 임대차에 임대차 계약서 사본을 붙여서 자기가 소액보증금자 또는 일반 보증금 청구권을 해서 거기다가 배당 요구를 해야 돼. 거기서 배당 요구 종기까지 신청을 안 하면 배당에서 빠져버려요. 그래서 배당에서 빠진다는 건 배당 요구 신청에 들어온 자 다 배당이 끝나고 잔액이 있어야만 자기에게 돌아오니까 거의 배당 못 받겠죠. 또 매각기일 날 법정에서 10시부터 11시에 입찰로 1시간 정도에 실시한다. 또 매각 허가 결정, 매각 허가 결정은 낙찰일로부터 7일 후에 내려진다. 일주일이죠. 최고가 매수 신고인의 결격 사유나 경매, 매각 절차상 하자 여부를 심사하여 문제가 없으면 매각 허가 결정이 떨어진다. 그래서 한 90% 이상은 다 일주일 후, 그래서 한 8일째쯤에 그 경매법원에 매각 허가 결정 떨어졌어요 하고 사건 번호를 대면 어제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잔금 납입 통지서가 갈 테니까 잔금 준비하세요. 이런 안내를 담당 직원이 해줘요. 법원 직원이. 또 잔금 납부와 소유권 이전 등기. 그래서 낙찰자 확정일로부터 4주 내에 낙찰 잔금을 납부해야 된다. 보통 한 달 주거든요. 잔금을 모두 납부하면 납부 즉시, 즉 법률 규정에 의한 물권 변동이라 등기 없이 취득하는 거죠. 부동산 소유권 취득한다. 강제집행법 135조에 있고 물권법, 민법 187조. 그래서 거기 보면 상속, 공용징수, 판결, 이행 판결을 얘기하죠. 기타 이런 거, 경매, 공매 이런 거에 의한 거는 법률 규정에 따라 등기하지 않아도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처분할 때는 등기해야 된다. 즉 물권행위인 법률행위 얘기할 땐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하는데, 경매는 잔금 납부 시에 즉시 하고, 아까처럼 제가 설명했듯이 여기서 잔금 납부가 확인이 되면 촉탁 등기, 기관 대 기관끼리 등기를 위임하는 걸 촉탁 등기라고 하죠. 그래서 집행법원이 당연히 관할 등기소에다가 이전 등기를 해주라고 낙찰자 이름으로 등기를 촉탁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있으면 자기 이름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걸 확인. 근데 여기서 등기는
소유권 취득 시점이 아니라 잔금 납입. 가령 9월 7일 날 낙찰받고 9월 한 20일경에 잔금을 넣었다 그러면 20일 날 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는 거기서 한 일주일 잡아야 되죠. 27일경에 이전 등기. 또 마지막에 요 잔금을 갖고 배당을 실시하고, 요 그림이 전체적으로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요 그림을 다운받아 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핸드폰으로 찍어서 늘 절차표를 머릿속에 그려 놓으셔요. 그 다음에 부동산의 경매와 공매에 대한 설명을 조금 더 하겠어요. 법원의 경매와 캠코의 공매. 경매는 주로 채권자 요청에 의해 법원이 채무자 물건을 매각하는 방식. 그래서 임의경매든 강제경매든 채권자 또 법원이 심판이 되는 거죠. 진행을 하죠. 대행을 하죠. 공매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라는 데죠. 체납세금에 따른 매각과 국가재산, 이른바 불용재산, 더 이상 행정재산으로 쓰이지 않는 그런 재산, 또 유입재산, 그건 아까 금융기관이 파산된다라든가 또 일정한 국유, 국공립재산 이런 걸 유입재산이라고 그래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적기관으로 파는 거예요. 옛날엔 이걸 성업공사라고 그랬죠. 지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고 영문약자는 캠코. 두 가지 방식 모두 경쟁 입찰 방식이다. 그런데 진행 방식이나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경매는 민사집행법에 의해 법원에서 지정된 기일에 입찰자가 참석한 상태, 즉 여러분이 경매법정 가면 투표소처럼 이렇게 칸막이 된 그 기표하는 데가 있죠. 써놓는 입찰표 작성하는 데. 그리고 거기 자기 도장 찍게 인주가 마련돼 있고, 그렇게 돼 있고 그걸 봉투에 넣어서, 그래 봉투에는 입찰표, 그 다음에 작은 보증금 넣는 봉투가 있고, 또 자기가 대리로 왔다면 본인의 인감증명이나 법인의 직원이 왔다면 법인의 인감증명서와 또 거기엔 인감도장이 날인된 입찰표를 함께 넣는 거죠. 그 다음에 보증금, 소액보증금 넣는 편지봉투 같은 보증금 사건번호 써서 집어넣는 게 있고, 그걸 큰 대봉투, 노란 서류봉투, 각 봉투에다 넣어서 이제 입찰 법정에 가보면 앞에 투명된 아크릴로 된 거기 입찰함이 있죠. 다 보일 수 있게. 그럼 거기에 직원이 하나 서 있어. 그러면 자기가 입찰표를 작성해서 앞으로 가져가면 그 입찰표 호치키 찍는 그걸 접게 돼 있어. 접어서 사건 번호 기재되고 그걸 칼로 잘라서 입찰한자에게 주죠. 나중에 폐찰, 자기께 최고가가 안 되면 즉시 확인하고 그 자리에서 그 접수증을 회수하고 또 신분증 확인하거든요. 그 사람이 일치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그 보증금, 자기가 입찰하려고 넣었던 돈 봉투를 바로 건네주죠. 그리고 입찰했던 서류는 입찰 법원이 보관하고 서류 자체는 돌려주잖아요. 보증금만 반환하죠. 그런데 공매는 온비드, ONBID, 한글로 온비드 이렇게 쳐도 돼요. 사이트를 통해서 전자입찰, 즉 경매는 법원이 중심이 되면서 종이입찰, 즉 아직은 수동이죠. 그런데 온비드는 전자, 인터넷을 통한, 그래서 온비드 사이트에 들어가면 내가 관심 있는 물건에 기간 입찰해요. 보통 3일 내지 5일, 복잡한 물건은 기간을 5일 주고 일반 물건은 월요일부터 수요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뭐 이런 식으로 그 경매 온비드 사이트를 통해서 공매 전자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온비드 홈페이지에서 해당 물건에 정해진 기간 동안 입찰하여,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컴퓨터에 접속해서, 그래요. 위에서 경매는 기일입찰이라고 해요. 당일날 10시부터 11시. 그 다음에 공매는 보통 3일 기준 기간입찰, 그래서 또 인터넷 전자입찰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 경매도 전자입찰을 하려고 해요. 2015년 시행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지금 자꾸 미루죠. 서버 구축 문제, 다운 문제, 해킹 문제, 또 그 언저리에 이해관계인들이 많이 이해가 얽혀 있어요. 그래서 전자입찰을 아직은 못하는데 조만간에 경매도 전자입찰하면 집에서 24시간 아무 때나 하죠. 또 명도 방식이 크게 차이나. 경매는 인도명령 제도가 있어서 아까 간단하게
일주일 내에 인도명령이 떨어지면 한 열흘 내에 강제 집행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그러죠. 집행관 통해서. 그래서 인도명령 제도를 통해서 간단하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점유자가 아무런 권리 없이, 즉 권리할 근거 없이 부당하게 불법하게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할 경우 법원에 강제 집행 신청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별도의 명도 소송 없이 빠르게 부동산을 명도 받을 수 있다. 그런데 공매는 인도명령 제도를 아직은 안 들여왔죠. 따라서 점유자와 낙찰자 원만하게 협의하여 명도가 잘 이루어지도록 협의하는 거죠. 대개 이사비 한 200여만 원을 주고 합의를 해요.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명도 소송, 즉 일반 절차, 소송 절차를 거쳐서 인도명령 제도가 없기 때문에 명도 받는데 시간을 요한다. 그래서 인도명령 유무로 경매와 공매를 구별하면 경매가 명도 절차가 훨씬 간단하죠. 또 그 다음에 낙찰 시 저감률, 이른바 유찰이죠. 유찰 시 저감률. 경매 경우에는 유찰들, 즉 입찰자가 없는 거죠. 법원에 따라서 20, 30%. 지금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하면 20%. 가령 1억 원에 1위 입찰을 했는데 아무도 응하지 않았어. 그러면 유찰이 되면서 8천만 원으로 떨어져 최저가. 물론 8천에 산다는 의미는 아니죠. 8천부터 경쟁이 가능. 그래서 8천만 원이면 그거의 10%가 바로 보증금 준비예요. 그래서 8천만 원이니까 800만 원을 보증금 봉투에 대개 이제 자기합수표를 준비해서 넣는 게 편하겠죠. 아니면 5만 원권. 그런데 800만 원도 두껍겠죠. 그러니까 대개 전날 자기합수표를 하나 끊어놨다가 그 자기합수표를 넣는 식으로 하면 돼. 천안은 충청권은 부동산 물건이 서울에 비해 좀 싸서 그런지 30%씩 저감해 나가. 그래 1억 원에 1위 경매 실시했는데 아무도 안 왔어. 그러면 다음 기일에는 7천만 원. 그래서 최저가는 7천이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보증금은 최저가의 7천 10%요. 그러니까 항상 고정돼 있죠. 1억 원으로 경매 1위 공고가 나면 1천만 원을 준비하면 되고 또 한 번 유찰돼서 7천만 원으로 떨어지면 700만 원을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공매 경우는 유찰 시 10% 저감률, 좀 더 저감률이 낮죠. 1억 원짜리였다면 9천만 원에 두 번째 입찰을 시행하죠. 전자입찰. 일주일 정도. 그리고 여긴 법원은 한 달에 한 번씩 해요. 그런데 여기는 일주일마다 계속해서 빨리 입찰될 수가 있죠. 또한 50%까지 절반까지 떨어지면은 중단한다. 그런데 경매는 최저선은 없어요. 최소한 최저선을 실무상은 뭘 기준하냐면 경매 실행 비용, 경매 신청할 때 낸 집행관 비용이라든가 감정평가 비용, 신문 공고 비용에서 보통 몇백만 원 나오거든요. 그거를 넘는 한 계속 매각해. 횟수 제한도 없고 한선도 없다. 그런데 공매는 50% 이하로 떨어질 때는 제한한다. 협의에 따라 매각 예정 가격이 재결정되기도 하고 이런 게 저감률의 차이와 최저선이 50%를 이하로 떨어지면은 그 채무자랑 협의한다. 또 입찰 보증금 문제가 있는데 2016년 이후 공매 물건 중 압류재산에 한하여 경매 마찬가지로 최저 매각가 10%. 그렇지 않은 건 일반 불용물 매각 이런 거는 응찰가의 10%예요. 1억 1천만 원 쓰면 1,1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물건 압류, 국세청, 세무서에서 체납세금으로 압류한 거는 최저가의 10%로 경매와 같다. 또 잔금 납부 기간에 약간 차이 있는데 경매는 매각해서 매각 허가 결정 떨어지고 3, 4일 후에 그 납입 통지가 와요.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4주. 그래서 한 달이라고 보고 공매는 빨라요. 3일. 그러니까 그 전에 자금 계획을 충분히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자금을 다 준비해 놔야 돼. 3천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7일까지, 3천만 원 이상일 때는 또 한 달. 그래서 약간의 기간이 3일 이내에 떨어지고 3천만 원 이하의 낙찰가일 때는 일주일,
3천만 원 이상일 때는 한 달. 그건 경매랑 같죠? 그래 예외로 압류재산경은 30일 이내에 잔금 납부하지 못할 땐 납부 최고 기일이 10일. 그래서 열흘 기간을 더 줘서 한 번 더 10일 내에 납부하라. 그래 온비드 공매는 전자 매각 시스템이 온비드인데 온비드는 온라인 바이딩의 약어로 캠코 온라인 입찰 시스템을 말한다. 온비드는 캠코의 수년간의 공매 노하우와 첨단 정보화 시스템을 바탕으로 전국 공공기관의 다양한 공매 정보를 통하여 인터넷에서 직접 공매에 참여할 수 있는 공매 포털 시스템이다. 그래서 전자입찰을 하기 때문에 편리성도 있고 또 인터넷에 능하지 않은 나이 드신 분은 조금 불편할 수는 있겠죠. 공매는 경매보다 널리 알려져 있지 않아 입찰 경쟁률이 법원보다 상당히 낮기 때문에 경매보다는 수익률이 좋은 편이다. 그래 공매는 평균 한 3대1, 4대1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경매는 한 12대1, 그래 평균 아파트는 10대1 내외가 되고 그 다음에 토지도 3대1, 4대1. 특히 경매는 연간 한 5만 명이 입찰에 참여해요. 5만 명 이상이. 공매는 한 3천 명, 10% 정도 뵙기는 그래서 아직 공매는 블루오션이라고 보고 특히 MPL이 더욱 그렇고 그 다음에 경매는 아직은 레드오션, 입찰 경쟁자들이 많다. 2교시 여기까지 하고 그 차이점은 여기 이렇게 비교해 놨어요. 이 표를 한 번씩 정리해 보시면 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그려놓은 거고 그 다음에 4장은 3교시에 강의에서 성공 전략과 끄트머리에 5장 부분하고 10분 쉬었다 하겠습니다.